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인플루언서는 외부 업체와 광고 진행할 일이 많이 있죠. 홍보를 목적으로 한 콘텐츠의 경제적 이익을 표기하는 것을 공정위 문구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표기하라고 한 그 홍보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을 이제 표기하도록 돼 있죠. 2024년 11월 1일부터 공정위 문구 표기 위치와 표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함께 공유하기 위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의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정위 문구를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표기하고 애매한 표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표기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있다 없다라는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문구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바뀌는 내용은 첫째, 미래에 받게 될 경제적 대가 또는 조건부로 받는 대가라 하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이 이제 뭐 링크를 타고 들어간 고객이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구매를 안 하게 되면 나한테 얻어지는 경제적 대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100% 명확하게 링크만 누르면 이익이 제공된다라고 표기하기는 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요런 이제 다소 애매한 문구를 이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런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걸 이제 아예 명문화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블로그 카페 제목 또는 그 콘텐츠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기를 하고 그 본문 내용을 시작하라고 이렇게 이제 공정위 문구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광고료 또는 제품을 받고 이제 작성하는 포스팅에는 공정위 문구를 대부분 삽입하고 있죠. 이미 이제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어떤 뭐 경제적 이익 관계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요런 이제 문구를 넣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은 저도 애매하게 표현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뭐 외부 업체들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 공정위 문구나 이래서 그 협업을 많이 하고 뭐 광고성 이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문구나 지침 이런 거에는 좀 민감한데 요번에 이제 변경된 내용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나 뭐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구매 링크의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다소 애매한 표기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걸 이제 명확히 표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는 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런 표기를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제목이나 콘텐츠 첫 부분에 이제 넣어야 됩니다. 아마 제목에 넣으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콘텐츠 첫 부분에 대부분 이제 광고성이라는 이런 정확한 문구를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미래에 받게 될 경제적 대가 또는 조건부로 받는 대가를 공개해야 됩니다. 상품 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구매 링크를 통한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받는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의 조건부로 받는 마케팅 역시 공개해야 됩니다. 사실 당장 이걸 쓸 당시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게시 이후에 뭐 어떤 대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받거나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받는 경우에도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구매 링크 같은 경우 구매 링크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 인플루언서들에게 구매 링크를 이제 공유해서 거기에서 판매되는 수익의 5%를 수익의 5%가 아니죠. 매출의 5%를 지금 이제 뭐 공유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는 그 인플루언서들이 공유한 그
링크를 타고 회원가입을 하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보상을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마케팅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명기를 이제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그 없었던 내용, 그 공정위 문구 관련해서 기존에 없었던 내용만 좀 살펴보면 SNS 등의 할인 코드나 구매 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 작성 후 이를 통한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SNS나 쇼핑몰 등의 추천글을 작성한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공정위 문구를 정확히 표기를 해야 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 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여기에 이제 해당되면은 최근에 유행하는 마케팅 유형에 포함시켜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플랫폼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인플루언서들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각지대 같은 게 있었죠. 당장에 나한테 얻어지는 이익이 없거나 아니면 이익이 생길 수도 안 생길 수도 있는 요 어떤 미묘한 차이점을 이용해서 광고성이 아닌 것 같은 요런 이제 콘텐츠의 글을 발행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해진다. 둘째,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명문화됩니다. 이제 받을 수 있음,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기는 안 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요런 이제 어떤 뭐 정확한 내용, 뭐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그 이익 관계를 이제 명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이게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구매 링크를 걸어놓고 수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홍보를 목적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의도를 가지고도 요 홍보성 문구, 그 공정위 문구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 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요렇게 기존에 요런 이제 내용들로 문답식 서비스 추천 보증안을 게재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는 체험 후기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 홍보성 그림, 이런 것들을 이제 명기하고, 이 글은 홍보성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땡땡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뭐뭐해서 보내주셨어요, 이런 경우는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예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이것도 이제 명확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추가가 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결국에는 정확하게 표시해라. 뭐 진짜로 그 뭐 경제적 이익을 받는다라는 요걸 이제 정확하게 해야지, 애매하게 이제 뭐 체험단 활동으로 했다 아니면 일주일 동안 사용해 뭐 보았음, 이런 식으로 이제 체험 후기임을 오히려 강조하고 홍보성 그림을 좀 감출라는 이런 의도의 이제 표기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셋째, 블로그, 뭐 카페, 뭐 이런 글들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블로그는 글 맨 하단 제일 밑에 이제 그 공정위 문구를 삽입하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이죠. 현행 심사 지침에 따르면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 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 문구를 게시물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해도 되고 마지막에 해도 되고. 근데 게시물 끝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어지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맨 하단으로 가면 사실 그 게시물을 끝까지 안 읽고 나가시는 분들은 이게 광고임을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게시물 맨 하단에 가면 네이버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붙는 광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티스토리나 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 이용해서 애드센스를 하시는 경우, 그 구글 광고를 받는 경우에도 하단으로 가면 하단 광고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광고들하고 같이 공정위 문구가 섞여 있으면 좀 분간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의 매체를 통해 추천 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됩니다. 표시 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정한다. 그 제목이 길면 뒷부분은 이제 잘라지죠. 그러니까 제목의 길이를 조절해서 표시 문구를 명확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이제 표기하라는 거고,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 색을 본문과 달리 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뭐 사실 공정위 문구를 맨 하단에 넣으면 이미지로 이제 하나 넣거나 아니면은 뭐 작은 글씨로 넣거나 뭐 약간 연한 색을 넣거나 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제 인식하기가 조금 어렵도록 헷갈리게 표시하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추천 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또는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 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뇌심 그동안 리얼 후기로 봐주셨으면 하고 이제 좀 소극적으로 표시하고 공정위 문구를 잘 안 보이게 표시했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앞으로 이런 편법은 통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고, 콘텐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광고임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콘텐츠의 진정성을 높여서 좋은 정보를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요런 이제 미션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콘텐츠 개판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광고만 섞어 넣어갖고 부정 클릭을 유도하거나 뭐 이런 방식은 뭐 진작부터 좀 사라졌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그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저는 사실 정보와 홍보의 차이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광고지만 필요한 사람이 보면 똑같은 광고라도 정보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작성하는 뭐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제가 파악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진짜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할 건지를 협상을 해서 콘텐츠로 만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소개할 때는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제 마음은 그렇지만은 뭐 어떻게 봐주실지는 이제 소비자의 몫이겠죠. 앞으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이미지나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공정위 문구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이만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